목소리가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 지금 남아있는 게 결국 개딸들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개딸들마저도 탈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자유연대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후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집회니까요, 꼭 참석해 주셔서 이 촛불연대 대대적인 이재명 방탄 이 장외 집회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그야말로 함성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 지금 검찰의 수사선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정말 주요 이 언론 매체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여러분들 성남 풋볼 클럽 이제 다 아시죠? 160억 후원 받은 거, 160원 후원 받고 온갖 특혜를 다 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두산건설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산건설의 맨 먼저 이재명이가 제3자 뇌물죄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이가 정진상과 함께 공모 혐의로 걸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건설은 이제 그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 6개 기업에서 160억을 후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이 거액을 후원한 데가 어디냐? 바로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직접 성남 풋볼 클럽에 준 게 아니고, 이 희망살림이라는 시민 단체를 통해서 40억을 후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40억 중에서 말이죠, 지금 희망살림에서는 기관 운영비 1억을 빼고 나머지 39억 원을 전액 성남 풋볼 클럽에 후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가성이 있다, 이게 뇌물성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대가성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 이게 두산건설하고 똑같아요. 닮은 꼴, 붕어빵이에요. 자, 두산건설도 거의 병원 부지였었는데 거기다가 두산 사옥을 올려가지고 그 말하자면 한 6, 7천억, 7, 8천억 이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도 대대적으로 확대해주고,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후원금 대신에 이런 특혜를 준 거고요. 똑같은 식으로 네이버에도 특허를 줬어요. 네이버도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면서 다 보셨겠지만은 제2사옥 신축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제2사옥의 신축 인허가를 내준 대가로 네이버에서는 40억 원의 거금을 후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고요. 이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는 성남 풋볼 클럽하고 이제 협약서를 맺잖아요. 이 MOU를 맺는데 여기에 이재명이가 직접 서명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재윤경이를 소환해가지고, 왜냐하면 재윤경 전 의원이 이 희망살림의 초대 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윤경을 지금 이제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는데, 과연 이 MOU 40억 원 후원금을 받아내는 그 경위, 거기에 이재명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이재명과 이 정 실장 즉 개입 실태를 제대로 한번 추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재윤경이 부인하죠. 그거 받은 건 맞아. 그런데 그건 공익활동 차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신축 허가, 인허가, 이건 받은 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뇌물 혐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성남 풋볼 클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을 이미 말이죠, 불구속 기소를 한 바 있어요. 두산건설하고 이때 공소장에 이재명하고 정 실장 이게 다 공모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네이버에 후원금 제공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4억 인허가 해준 거하고는 마찬가지로 공모 혐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 성남 풋볼 클럽의 초대 대표였던 사람들을 이 검찰에서 그동안 소환 조사를 했고, 또 이분들도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당시 이 경위 같은 거를, 그리고 성남 풋볼클럽을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에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미 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남 풋볼클럽의 초대 대표이사였던 사람들 얘기는 이재명이가 명시적으로 야, 너는 그냥 정진상 얘기만 듣고 운영하면 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남 풋볼클럽의 대표들이 이재명이한테는 무서워서 못 가고 정진상이한테 다 물어보고 집행하고, 그리고 정진상이가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또 보상금을 주는 것까지도 정진상이가 직접 챙겼다. 이런 얘기는요, 이미 수차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네이버의 이 후원에도 정진상이가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 성남 후보클럽의 대표 이사했던 사람들이 언론에 또는 뭐 이렇게 밝힌 내용들을 보면은 이재명이 보고 결국은 다 후원해 준 것 아니겠느냐. 이게 뭐 자기네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인허가 대가 없이 이게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보고 대기업에서 160억이나 몰아서 후원금을 줄 정도가 된다. 줬다. 후원금을 냈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남시니까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인허가 그렇잖아요. 이권과 관련된 인허가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재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보고 줬다는 얘기는 이재명의 그러한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받겠다. 특혜가 대가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인식의 큰 틀을 얘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 보고 줬다는 얘기는 당연히 대가성 있는 그런 후원금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준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윤경이에 대한 이 소환 조사가 참 비밀리에 이루어져 갖고요. 좀 이 오늘사에게 알려졌어요. 오늘사. 자, 그랬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뭐 사진 찍는 것까지야 뭐 지금 피의자 이 포토 라인에 쓰는 것까지는 아직은 조기가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지금 이 규정이 바뀌지 않아서 사진 찍는 거는 좀 저기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핵심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때는 그 사실 자체 뭐 피의 사실이야 지금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취재를 잘해요. 다 보도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재인교가 오늘 소환됐다. 그러면 소환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큼은 검찰에서 말이죠. 적절한 수위에서 보도자료를 좀 뿌려라. 이렇게 저는 아니면 뭐 보도자료 뿌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언론에 좀 알려라. 그래야 우리 국민의 알 권리도 피의자 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국민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이 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검찰에서 이 소환할 때 또 압수수색할 때 그 사실만큼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알려주십사. 그게 국민에 대한 알 권리를 챙겨주는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거는 뭐 이 정도로 이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이 삼성의 이 불법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정에 출석을 했는데 재판 중에 출석하다가 계란 2개를 지금 계란 2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 계란 2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 계란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 뭐 저는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방송인 이메리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리 씨가 이제 계란을 던져갖고 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놀래고 또 이재용 회장도 놀래고 또 이 법원에 이 경비 담당하는 분들도 다 놀래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이재용 회장의 이 몸에 맞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메리 씨가 말이죠. 이 조선일보와의 통화 그리고 또 페북에 올린 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한이 맺혀 있어요. 뭐냐 내용이요. 2019년도 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말하자면 술 시중을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학원 때인데요. 이메리 씨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학계, 정계, 재계 관계자들로부터 술 시중을 강요받았는데 그중에 삼성이 그룹 임원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메리 씨는 당시에 미투 폭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까지 공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런 술 시중 강요와 관해서 왜 삼성 그룹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느냐? 나도 우리 엄마 먹여 살려야 되겠다. 지금 말하자면 생활비 챙기는 것이 굉장히 나는 지금 급하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까지 돼 있냐면은요. 이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똑같이 나빠서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학계, 재계, 정계 많은 인사들이 나한테 술 시중 들으려고 강요를 했는데 이거 다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상처 주고 온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도 말 없이 말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임종까지도 모독하더라.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년 전에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5장을 갖다가 2번씩이나 제출했는데 가해자들은 사과나 보상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또 일을 하고 싶다. 이민희 씨가 아마 일을 안 하는가 보죠.
그러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메리 본인은 저는 이재용보다 엄마 생활비가 먼저고 그다음에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 앞에서도 그렇게 소리 질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추가적으로 밝혔냐면요. 이재용 회장 재판 출석할 때 계란 2개를 던진 건 맞는데 맞고 그리고 깜빵가라고 외쳤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엉뚱한 소리도 하고 있어요. 대출만 주니까 한국 축구 망했지. 이런 얘기도 올리고 이재용 재판도 망해라. 아, 그러고 보니까 이재용 회장 이름이 왜 해피는 이재명하고 같은 제자까지 좀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이재용 재판도 망하라. 이렇게 엉뚱한 내용도 SNS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양반 이 정신적으로 좀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의문도 좀 가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갑자기 한국 축구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메리 이 방송인의 경우에는요. 94년도 MBC 공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연기자로도 활동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드라마 신기생전을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그 이후로는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활동 안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정액 소득원이 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계란 던지고 이렇게 한 것도 당시에 이 삼성그룹 임원도 나한테 술 시중 들어가서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보상금이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우리 엄마 생활비도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이 불만을 갖고 이 계란을 투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이건 우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게 이제 전제하에 과연 이메리가 계란을 던진 게 어쨌든 간에 계란을 던진 것은 이 불법적인 측면이 있죠. 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타당한 그러니까 정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 컴플레인을 하고 대가를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걀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테러 행위다. 낮은 수준의 테러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본인의 주장이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법적으로도 타당한 거라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받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법원 방원들 굉장히 당황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주변 경호가 또 강화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법원 측에서는요. 이 이메리 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H그룹의 필룩스 이 KH그룹 누구냐면요. 회장이 배상윤 회장인데 배상윤이도 쉽게 얘기해서요. 조폭 출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조폭 출신이니까 김성태도 조폭이잖아요. 김성태하고 같이 지금 해외 도피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김성태하고 같이 도피에 있다. 내기는 쌍방울에 김성태 가는데 항상 이 KH 필룩스의 배상윤이가 가요. 주가 조작할 때도 둘이 같이 가서 같이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 정도로 거의 몸은 둘이지만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필룩스의 배상윤 회장입니다. 배상윤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법에 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김성태하고 같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서 해외에서 지금 이제 수사가 진전되는 데는 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배상윤 회장이 필룩스에서 최근에 인수한 남산 하얏트 호텔을요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추진하는데 이걸 누가 매수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영에서 매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액수는 얼마냐? 8천억 정도로 된다. 자, 그런데 이 배상윤이가 이렇게 매각하는데 여기에서 반발하고 나온 조폭 그룹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조폭 그룹들이 최근에 이 남산 하얏트에서 이제 항의 집회, 시위 이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필룩스의 이 배상윤 회장이 말이죠. 자기네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폭력배들이 지금 이제 하얏트 로비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런 이 항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남산 하얏트의 경우에는요. 6천억 원의 이 사모펀드로부터 2019년도 12월에 KH 필룩스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얼마를 받고 팔으려고 하느냐? 지금 8천억에 팔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2천억 원을 버는 거죠. 뭐 속된 말로 해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쌍방하고 같이 돈 뭐 몇백억 정도 뿌리는 거는 뭐 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대금이 지금 이제 8천억에서 한 9천억 이렇게 되니까 한 2, 3천억 원은 3년 만에 이제 벌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제 KS 필룩스의 이 배상윤 회장도 이재명과 관련된 이 변호사의 대납 의혹,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의혹 이와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미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배상윤이하고 그다음에 김성태는요 경제 공동체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남산 하얏트를 팔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후적인 이 상황을 최악의 최후적 상황을 감안해서 이 재산을 처리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재산도 또 몰수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산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이 비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남산 하얏트에서 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조폭 그룹들, 이 사람들은 배상윤한테 한 60억 원을 지금 받을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상윤이 나와라 이러면서 지금 이 시위 하얏트 호텔 안에서 이런 좀 일종의 이제 행패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KH 필릭스는요, 최근에 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또 매각했어요. KH 필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난 6월달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7,115원에 KH 필룩스에 매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배상윤 KH 필룩스에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인수할 때 이게 한 1조 정도 가는 건데 7,115원 너무나 싸게 이 필룩스한테 팔았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지금 개입되어 있느냐? 바로 최문순 지사가 개입돼 있어서 이 사건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윤이 그다음에 김성태 이런 사람들 뭐 다양한 형태의 M&A를 하는데 그 M&A 이면에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꺼번에 이 M&A를 통해서 수천억 원씩 벌다 보니까 수백억 정도 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또 아태역 이런 데 주고 북한의 쌍방울 같은 경우는 640만 불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금 검찰의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대로 좀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해서 그 진상을 우리 국민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조수진 관련 얘기인데요. 이 조수진 의원이 그러니까 어제죠 KBC 광주 방송에 출연해서 조국과 관련된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국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재명이는 물 건너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조국 사태 때문에 정치를 했다. 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 불공정하더라. 조국 사태 때 보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호남 출신, 왜냐하면 조수진 의원이 호남이잖아요.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지역 통합, 사회 통합, 계층 통합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가 차기 대권 주자로 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또 신평 변호사가 맨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평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이 조수진 의원하고는 이제 패친이 됐는데 거기에 이 조수진 의원의 이 얘기가 말이죠. 조국이 다음에 대선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제 신평 변호사가 글을 올렸잖아요. 저도 이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신평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사적으로 만나서 들은 얘기를 보면은 차기 대선 주자로는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근거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 대표의 수도 물러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차기 대통령 도전한다는 거 하는 것은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왜냐하면 뭐 이재명이가 이제 뭐 대장동 구속되는 것은 뭐 거의 뭐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뭐 이제 3, 4년, 4, 5년 또 가겠죠. 김명수가 있는 1년 동안은 주친도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5년씩이나 나와 있고 설령 1년을 이제 허송세월로 대충 수사하면서 뻐긴다 한다 하더라도 3, 4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딱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이제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많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조국이가 거론되고 있는데 조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뭐 법정 구속 4년이나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국도 결국은 이제 선고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당연히 피선거권이 제한받는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중형 선고 가능성 때문에 이재명이도 아웃. 그다음에는 조국도 저는 아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뭐라 그럴까요? 다음 차기 주자는 결국 조국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갈 때까지 가면 결국은 이 포스트 이재명 해서 지금 물 밑에서 수면 아래로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이 이낙연과 그다음에 정세균, 그다음에 김부겸 플러스 알파 이제 탈 586 세대들 말하자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의 포스트 이재명의 이제 후계 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또 뛰고 있다. 그러나 이분들도 말이죠.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개딸들이 중심이 돼서 또 매주 말마다 집회를 할 경우에는 그 역풍이 많이 불어서 민주당의 대선은 2027년도에도 지금은 좀 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은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봐요. 왜냐하면 뭐 민주당이 바뀌겠습니까? 5년 내내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지금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시즌 2 정도로는 뭐 충분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시즌 2 가봐야 결국 문재인보다도 더 나쁜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먹히겠어요? 자, 그래서 차기 대선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열심히 일을 잘한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본 방송을 마치고 자, 여기도 그러네요. 뭐 조국 감옥 가라고 그러고 조수진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조국이 말도 꺼내지 말라고 또 갑자기 또 원희룡 장관을 응원도 하네요. 그리고 대통령은 범죄자를 다스리는 분이 정상적 나라지. 이런 얘기도 있고 좋은 말씀도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또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